테마 이제 10강이에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되느냐라는 게 제일 기본인데, 왜 이런 걸 따져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되면 그때부터는 표의자가 자기의 의사표시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게 돼요. 그럼 내용을 좀 보면,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은 이렇게 되겠죠. 갑이 뭐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을한테 발송합니다. 그럼 발송하면 을에게 도달이 될 거고, 을이 그 내용을 뜯어서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보면 제일 기본이 갑이 을에게 할 의사표시를 완성하는 순간 효과가 생긴다. 이걸 표백주의라 하고요. 발송할 때 효과가 생기는 걸 발신주의 또는 발송주의라 하고, 을에게 도달되었을 때 효과가 생기는 게 도달주의고요. 도달된 후에 을이 내용을 알아야 효과가 생긴다라는 게 요지주의예요. 네 가지 입법례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원칙은 뭘 취하고 있었냐면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물론 임의 규정이죠.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이 있으면 도달주의겠지만 상대방이 없으면 그건 뭐겠어요? 상대방이 없으니까 도달이나 발송이란 말이 나오지 않겠죠. 그럼 그건 표백주의야. 의사표시가 완성되면 상대방 없는 행위는 효력이 생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암기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 민법이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두 개입니다. 두 개. 예외. 격지자 간에 승낙하고 무권대리인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은 발신주의를 취한다. 이 두 개는 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도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도달의 개념은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 지배권 내로 들어가서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도달로 봐요. 그러니까 을이요, 이 내용을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을의 지배권 내로 들어가면 그때가 도달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도달주의를 취하는 관계로 만약에 얘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다음에 이 표의자 갑이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어도 도달이 되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니라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유효다라는 거야. 도달주의를 취하는 관계고. 그러면 우리 판례 좀 볼게. 이 내용들이요. 도달이라는 건 지배권 내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꼭 상대방이 자기가 직접 현실 수령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누가 받아도 돼요. 동거 가족이 받았어도 지배권 내로 들어갔으니까 도달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수령 거절 판례 조심하셔야죠. 저한테 왔는데 제가 수령을 거절했어요. 그럼 이것도 제가 요지 가능한 지배 상태, 객관적 상태에 놓였을 때 도달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집에서 일을 도와주시는 가정부가 수령을 했어요. 그러면 가정부가 수령을 해도 원칙은 도달입니다. 그런데 가정부가 받았는데 보낸 사람이 뭐 했대요? 바로 회수한 사건이에요. 그럼 바로 회수해버리면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도달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입증할 거냐? 입증 책임은 도달 주장자가 도달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달 주장자가 이걸 일일이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중요한 의사표시는 보통의 우편을 쓰지 않고 뭘 쓰죠? 등기나 내용증명 우편을 쓰죠. 그럼 등기나 내용증명 우편을 썼는데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보통의 우편 방법을 썼다. 이건 도달로 인정 안 해줘요. 등기나 내용증명 우편이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달주의 예외를 취하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발신주의 취하는 거.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 얘는 발신주의. 그래서 우리가 격승발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조심하실 점은 격지자의 의사표시는 원칙은 도달주의고요. 발신주의를 취하는 건 뭐만 발신주의다? 승낙만 발신주의야. 그러니까 만약에 질문에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는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면 틀려요. 다 도달주의야. 승낙만 발신주의인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일단 격지자 개념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외국에 가 있어도
전화 통화를 하면 이건 격지자가 아니라 대화자가 되는 거고, 한 집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편의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한다면 이건 다 100% 격지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례 문제에서 며칠 날 보내서 며칠 날 들어갔다 이런 말 써 있으면 이건 다 격지자인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1월 5일 날 청약서를 보내서 1월 8일 날 승낙서가 도달이 됐어요. 그러면 이 청약은 언제 효력이 생겨요? 도달주의니까 8일 날 도달하면 효과가 생기겠죠. 그러면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겠지만 도달이 되면 이제 철회 못합니다. 효력이 생겼으니까. 그럼 의리 받아보고 11일 날 승낙해서 13일 날 도달이 됐대요. 그럼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언제는 거야? 1월 11일. 승낙서를 발송한 날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죠. 첫 번째 예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권대리인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이에요. 우리가 이제 무권대리에서 또 보겠지만 대리권 없이 법률행위라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죠. 그러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최고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원하면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유효한 행위가 됩니다. 물론 거절할 수도 있죠. 그럼 거절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최고 기간 내 확답을 안 했다면 추인이 아니라 뭘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131조가 규정합니다. 최고는 준법률행위라고 했어요. 의사의 통지죠. 준법률행위는 의사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효과가 생깁니다. 여기서 거절의 효과가 생기는 건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 되죠. 근데 최고기간까지 확답을 받지 못하면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이라고 돼 있어요.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격지자 간의 승낙, 그리고 무권대리인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은 발신주의다. 나머지 최고 확답은 전부 도달주의예요. 나머지 우리 시험 범위에서 최고에 대한 확답이 나오면 나머지는 전부 다 받지 못하면이라고 돼 있는데, 무권대리는 받지 못하면이 아니라 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조심하시고. 자, 그럼 볼게요. 도달로 인정되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수령 거절에 나와요. 수령 거절. 수령을 거절했어도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 요지 가능한 상태가 되면 도달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 증명이나 등기우편. 그러면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도달로 인정되지 않는 거, 보통 우편 방법이죠. 니은은 아파트 경비원이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후 이를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요건 도달로 인정해 줄 수 없다. 이건 이제 비교적 최근 판례인데, 그 공동주택 같은 데 보면 1층에 아파트 우편물을 공동으로 투입하는 데가 쭉 있잖아요. 101호 100호 쭉 써 있어요. 거기에 넣어둔 것은 요지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이 판결 내용 보면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써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전단지도 들어오고 분실될 염려도 있는 것이고, 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1층을 통하지 않고도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도달로 추단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예요.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매우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도달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아무 상관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한 후에 사망을 합니다. 근데 그게 도달되었을 때 을이 승낙하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야. 갑의 상속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했어. 도달됐대요. 그러면 이제 효과가 생겼으니까 뭐 할 수 없다?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자, 좀 전에 본 거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 나옵니다. 두 가지.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야.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 최고확답 나와 있고, 자, 참고사항에 나와 있는 건 우리가 봤던 상대방이 없으면 의사표시가 완료된 때 효력을 발생한다. 이게 아까 우리 봤던 표백주의죠. 표백주의. 그 다음에 이제 수령 능력 보셔야 되는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야. 그러니까 표의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예요. 그러면
그 의사표시를 주장할 수 없어요. 다만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는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제한 능력자가 도달되었음을 주장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거 잠깐 좀 볼게요. 이게 수령 능력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 제한 능력자였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의사표시가 도달이 됐는데 문제는 이미 얘가 어떤 상태였다는 거야. 제한 능력자 상태. 예를 들어 얘가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받았다. 또는 미성년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제한 능력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야. 항상 우리 누구 보호한다 그랬죠? 제한 능력자. 근데 제한 능력자가 나는 받았는데 라고 얘가 주장하는 건 상관없다고 했고, 자, 근데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되면 주장할 수 없는데 언제부터 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는 주장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안 때부터.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리냐면 도달시로 소급해서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도달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야 되고요. 만약에 받은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다시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할 때 이게 도달되었을 때는 얘가 능력자였어요. 근데 도달된 며칠 후에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이 떨어져서 그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면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요. 그래서 의사표시 수령 능력 받고 비교하실 점은 표의자가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누가 사망했느냐? 누가 제한 능력자가 됐냐면 이 갑이 제한 능력자가 됐대요. 그러면 도달이 되면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이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니까 이 의사표시는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장을 못한다라고 하는 건 누가 제한 능력자야? 받은 애가 제한 능력자면 주장 못해요. 물론 얘가 주장할 수는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낸 사람이 발송하고 제한 능력자가 됐다? 그건 상관없다고. 그건 도달만 되면 완전히 유효한 법률 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얘랑 혼동하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시송달이에요. 공시송달은 핵심어가, 물론 요건 자주 나오진 않았는데 핵심어가 요거예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주의를 취하는 관계로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려면 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표의자의 잘못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도달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때 쓰는 방법이 공시송달이에요. 그러면 법원에 가서 법원 신청과에 가서 공시송달 신청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 내용을 법원 게시판에 게재합니다. 일간신문에 내면 비용 들어가니까 법원 게시판에 게재하고 그리고 2주가 경과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예요. 근데 이 공시송달이 인정되려면 표의자의 과실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표의자가 상대방의 소재를 알면서도 또는 모르는 데 대해서 과실이 있었다면 공시송달에도 효력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를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도달에 간주되는 제도다. 보시고요. 자, 이게 이제 효력 발생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기출문제 보시면 틀린 겁니다. 1번. 표의자가 매매 청약을 발송하고 사망했다. 누가요? 표의자가 사망했대.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에 수령을 거절했다. 자, 수령 거절도 객관적으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였다면 효력이 생기는 거죠. 사실 가운데 거 안 읽어보셔도 돼요. 수령 거절 나오면 효력이 생긴다.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 자, 내용 증명 나왔네요. 그럼 내용 증명은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로 인정하는 거죠. 4번.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그러면 1번과 4번은 같은 구조죠.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뒤에 뭐가 나와야 한다고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가 나와야지. 근데 이게 뜬금없이 뭐야?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뒷부분은 뭐에 관한 거예요? 수령 능력에 관한 거죠. 받은 애가 제한 능력자면 법정 대리인이 알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이거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가 된 거니까 뒷부분이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근데 시험장에서 앞에도 많이 들어봤고 뒤에도 많이 들어봤네. 옳은 지문이네.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까 구별해서 본 거예요.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랑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경우고, 그럼 답은 4번이네요. 5번.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도착했는데 상대방이 수취를 거절했다. 수령 거절이네요. 그럼 도달로 인정이 된다. 답은 4번이고. 자, 예상 문제 1번.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이건 표백주의죠. 표백주의.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 생기고요. 내용증명 나왔네요. 그럼 내용증명은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로 보아야 한다.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몰랐대. 공시송달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격지자 간의 취소의 의사표시는 발신한데. 틀렸죠. 격지자의 의사표시도 도달주의가 원칙이고요. 발신주의를 취하는 건 뭐밖에 없다? 승낙밖에 없는 거예요. 승낙밖에 없다. 4번이 정답. 5번.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다. 받은 애가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예요. 그러면 이 제한 능력자에게는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 물론 제한 능력자가 주장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틀린 겁니다. 1번.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다.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자, 2번 또 나왔네요. 수령 거절 나왔어요. 그러면 객관적 요지 가능한 상태에서 효력이 인정이 될 것이고, 3번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도달하지 않았으면 아직 효력이 안 생겼으니까 철회되고요. 4번 등기 우편 나왔네요. 그럼 등기 우편이면 도달로 추정이 된다라고 해야죠. 틀렸네요. 정답은 4번. 5번 보통 우편. 그럼 보통 우편은 반송이 안 됐어도 도달로 인정된다 안 된다? 추정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4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 테마 10번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1번 테마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